1905년 을사늑약을 목도한 우리 젊은이들이 취했던 방도가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가 총으로 무장하고 일본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의병투쟁. 또 하나가 테러. 직접 을사오적을 처단한 의열투쟁. 근데 또 하나가 애국계몽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혹자는 저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너무 온건한 투쟁 노선이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주장에 쉽게 동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1907년에서 10년 동안 이루어진 저 애국계몽 운동을 들여다봤더니 비교적 합리적인, 상당히 그럴듯한 운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먹히게 된 것은 일본 놈들이 먼저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 서양 문명을 먼저 받아들여서 그 힘으로 우리를 지배했다면, 우리가 저 일본 놈들한테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힘은 우리도 빨리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 신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실력을 키워야 되지 않냐. 저 이런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주로 이 운동을 제시한 분들은 학교를 세우는 운동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많은 학교 중에 1910년을 전후로 해서 만들어진 학교들은 대부분 이 애국계몽 운동의 영향 속에서 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 나인영의 동지 이기라고 하는 분이요,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구례에서 황해를 만납니다. 근데 당시 황해는 뭡니까? 사서상경으로 머리가 다 무장된 분이고 모든 것을 한시로 표현하는 전통적인 우리 조선의 선비였는데, 이기와 밤새서 토론합니다. 더 이상 구학문으로는 무너져간 나라를 붙들 수 없다.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면 구학문을 버리고 신학문을 배워들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구학문이지만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신학문을 배워들여야 한다 하는 이기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황현 선생도 마침내 그 주장이 옳음을 인정하고 이제 자기 만나는 제자들더러 신학문을 배우도록 그렇게 주장하고요. 구례에 신문물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가 호양학교입니다. 한번 구례에 놀러 가신 분들은 황현 선생의 발자취를 찾아서 가시면 호양학교가 옛날 그대로 서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애국계몽운동의 같은 흐름 속에 우리가 1929년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혼을 일깨웠던 송홍 선생을 보는데요. 이 송홍 선생도 마찬가지로 을사늑약을 전후로 해서 중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망해가는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고뇌하는 끝에 유럽의 신학문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전국에 있는 향교를 전부 학교로 바꾸자는 주장을 합니다. 명이 됐겠습니까? 턱다운 소리죠. 전국에 있는 향교를 전부 한문같이 향교를 떼치고 지금 영어같이 말 되겠어요? 아주 귀신이 쓰나까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전혀 호응을 얻지 못하고
혼자서 조용히 교단에 올랐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선 것이 오늘날 우리 서석초등학교, 당시는 광주 보통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석초에 근무하시다가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에 광주고보, 오늘날 광주 1고가 만들어진대요. 광주 1고의 교단에 오르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일제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있었다 한다면 저 애국개몽운동 역시 남도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3.1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저는요, 그 33인 대표에 대해서 고등학교 배웠죠. 천도교 대표 누굽니까? 저 손병희. 기독교 대표 누굽니까? 누구죠? 이승훈. 기독교가 16분, 천도가 15분, 그 불교가 2명. 누굽니까? 한용. 저는 왜 여기에 유교가 빠졌는지 참 섭섭해요. 우리 전통적인 학문이 다 유교로 되는데, 유교를 대표하면 한 분도 안 들어가고 기독교, 천도교, 불교 세 종교의 대표로 해서 33인이 종로에 가면 태화관 있습니다.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읽었다라고 기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3.1운동과 광주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3.1운동 때 광주에서 뭘 했지? 아무런 알미 없습니다. 그냥 파고다 공원에서, 서울 그 종로 상가 그 파고다 공원에서 많은 청년 학생들이 만세를 외친 것으로만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고, 또 역사 교과서에 그해 1919년 그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2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만세를 부렸다. 그런 그 통계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광주와 3.1운동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알아보니까 저 양한목 선생의 3.1운동 천도교 대표로 참여했고요. 양한목 해남부입니다. 근데 1919년도 옥사하셨대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3.1운동을 옥고를 치시다 옥사를 했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내일 모레 직접 해남에 생각을 좀 찾아가서 한쪽이라도 찾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평에 가면 김철 선생 기념관이 있는데, 이분도 당시 상해 임시정부를 이제 꾸린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김철 선생에서 어떤 느낌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정광호 선생님. 우리 광주시장이었어요. 근데 광주시장이었고 3.1운동을 촉발시킨, 당시 동경에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요 28 독립선언을 하잖아요. 28 독립선언문이 3.1운동을 일으키게 하는데 큰 자극을 줍니다. 그 28 선언문을 밤새워서 인쇄하신 분들이 전부 광주 청년들이었대요. 광주 청년들. 참 우리 광주 사람들 굉장히 피가 끓습니다. 뜨겁습니다. 저 정광호 선생님입니다. 제 정광호 선생이 가슴 속에 28 선언문을 치고 서울 광주 왔고, 서울에 가서 저 김범수 당시 경성의전, 지금 서울대 의대입니다. 경성의전에 다니는, 아마도 둘이가 정광호 김범수 둘이가 광주 서석조 동창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광호 선생이 서울 가서 김범수를 만나고
광주 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팀을 짜갖고 이팔 독립선언을 인쇄하고 돌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홍종 목사님이죠. 신간회 광주 전남주 회장하셨고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냥 일개 목사가 아닙니다. 일개 독립투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전국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을 총시켜갖고 총독부로 쳐들어간 사람입니다. 저만 해도 엄두가 안 납니다. 저 어렸을 때 문둥병 환자가 나타났다 막 도망갔거든요. 문둥병 환자들이 어린애들 간병 문다 해갖고 형들이 야 그거 문둥병 나타난다. 거의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공포. 그 일반인한테는 그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야말로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오갈 데 없는 그 환자들은 당시 최홍종 목사님과 함께 일했던 분이 독일 출신 간호사 서서평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광주 사람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슈바체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서서평이라는 독일 출신 여 간호사가 광주 양림동에 거처하시면서 당시 창녀들을 다시 이렇게 복구시켜주고 고아들을 거두고 열 몇 명의 고아를 거뒀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한센병 환자라죠.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 많이 돌봐주셨다는데 그 최홍종 선생하고 서서평이 단짝이었나 봅니다. 두 분이 전국의 나병 환자들을 광주부터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총독부로 걸어서 걸어서 올라가고 총독부를 쳐들어갔습니다. 총독부에서 뭐라 했어요? 제발 들어오지 말아야겠죠. 다시는 좀 이러지 마시오. 그냥. 그러니까 대책을 세울 거 아니오. 그래가지고 고흥에 있는 설옥도 한센병을 만든 겁니다. 저는 우리 최홍종 목사님은 민족해방투쟁을 넘어선 인간해방투쟁을 전개할 분이 아닌가. 대단히 우리 광주 사람들이 자부심 있게 존경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 3.1운동 33년을 누가 조직한지 아십니까? 천도교 15인, 기독교 16인, 불교인 합해서 33인을 조직했고요. 근데 역사에 보면 제2차 팀까지 48인 남니다. 48인. 48인을 조직한 대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이 송진우 선생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해방전호사 인식 이런 책을 보면서 송진우 이름을 알게 됐는데 세상에 난 이 양반이 담양 출신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난 분명히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담양 출신이에요. 알고 보니까 아까 그 기사면 있잖아요. 기사면에 제자였어요. 기사면 의병장께서 우리 송진우 한 8살 전후로 한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 잃은 기사면 의병장의 원한을 송진우 선생한테 다 전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송진우 선생이 쓴 자서전에도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의병장 기사면 어르신이었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담양에 제가 송진우 선생 기념관을 갔는데요. 너무 좀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찾아오신 분도 없고 찾아와서 다들 좀 이상한 말만 하고 하나 봐요. 한번 광주 시민들 애정을 가지고 담양 금성면에 가면 송진우 기념관 있으니까 가서 송진우의 일대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광주 사람들이
김대중을 존경한다면 그 김대중은 민주당의 정치인이었고 그 민주당의 원조는 한국민주당이었습니다. 한민당이었습니다. 해방 전후에 워낙 그 혼돈스러운 전국에서 각 정파가 다들 한두 가지씩 정치적 흠길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해방 이후 한민당과 김구와 이승만과 박헌영과 영운영과 김규식과 그 선배들이 했던 그 정치적 행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먼저 40년 일제의 역사를 흠길 없이 오직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애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대학 때는 송지효 선생을 잘 몰랐습니다. 이번엔 책을 찾아 읽어봤더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현재 1965년도에 나온 도서관에 저기 박혀있는 책 한 권 있습니다. 현재 시판되는 책은 없습니다. 저는 좀 광주시나 우리 전남 도청이 말이에요. 그 몇백억씩 들어가는 독립기념관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정작 이 소중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기념 책자를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건물만 동그랗게 만들어 뭐합니까? 거기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러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며. 그러면 적어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전을 바친 호남의 자랑스러운 인물들 한 50명에 대해서는 50권의 책을 만들어 놓고 그걸 오늘 학생 나눠주고 그 책이 있으니까 또 이제 동영상 만들고 해서 청소년한테 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해야 할 터인데 이렇게 50분의 우리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들의 책 한 권을 만들 그런 예산이 없는 것인지 관계자한테 좀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는 주로 민족주의적 이념으로 운동했던 독립운동을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1919년을 그 앞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을 어른, 노인이라 보면 되고 1919년도에 만세를 부르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뭔가 독립운동을 내가 해야겠다 시작한 분들은 젊은이, 청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일제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뛰었던 어르신들, 노인들 분들하고 그 이후로 뛰었던 젊은 세대하고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 1975년생, 1875년생, 김구 76년생, 영운영 84년생, 다부 다 어른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919년 이후로 뛴 사람들, 몇 년생이 있습니까? 1919년도에 20살이었다. 그런 말로 1900년생. 1900년생 이 다음부터는 청춘, 젊은이, 청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1919년 3.1운동 이후로 독립운동에 뛰어든 모든 젊은이들은 모두 다 사회주의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또 이제 이유를 제기하겠죠. 자, 모든 걸 좀 삭제했습니다. 대부분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독립운동을 했을 때 승리의 가능성을 약속한 이념이 사회주의 이념이었고요. 또 독립운동을 했을 때 가장 열심히 도와준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야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자기의 독립운동을 이끄는 지도 이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요, 사회주의 운동가나 민족주의 운동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운동가 하여 독립운동에 뜻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거꾸로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또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 농민의 이익만을 대변했다 한다면 그것도 너무 과도한 해석이죠.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자들 역시 그 힘든 독립의 길을 가면서 가난한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 노동자 농민에 대한 사랑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절대 민족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념을 가지고 일제와 독립운동을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이렇게 현명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는 좌우로 이렇게 대립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 후대들이 선대들의 역사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쓸 것인가에 있어서 이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가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 먼저 무슨 책을 읽었느냐, 누가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선배로 만났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밖에 아니라고 저는 제 개인의 조그만 식견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 김철수 씨는요, 조선공산당 3차 지도부의 책임비서였습니다. 1대 책임비서는 안동 출신의 김재봉, 2대 책임비서는 진주 출신의 강다령, 3차 책임비서가 김철수 부안부입니다. 아주 그 얼굴이 청아하고 단단하게 잘생기신 그런 분입니다. 저런 분들이 이제 해방 후에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보니까 제 양반도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정치 투쟁에서 이기려면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욕심이 없으면 이길 수가 힘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김철수 어르신도 독립을 위해서 헌신을 하였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주위의 어떤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런 데는 아주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공산당 3차 책임비서를 했고요. 굉장히 독립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광주 지역의 청년운동을 거의 압도적으로 이끈 강석봉 선생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요, 사형제가 전부 감옥 갔어요. 사형제가 감옥 갔고, 또 그 며느리까지 감옥 가고, 엄청난 집안입니다. 이런 말이 맞겠으면 독립운동에서 명문 가문입니다. 명문 가문이란 말을 우리가 별로 좋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명문이란 말을 제가 잘 쓰지는 않는데 역설적으로 한 가족에서 4분이 감옥 갔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강석봉 어르신께서 지금 구시정 사거리 천변 여쪽에 가면 흥학관 이 흥학관에 광주 청년이라는 단체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공개단체는 광주 청년을 하고 지하 조직, 비공개는 조선공산당 청년 조직을 하면서 광주 청년운동을 1928년까지
지휘를 하고요. 이분들 밑에서 크신 분들이 김재명, 저 양반은요, 나이 30살에 고문으로 옥사합니다. 강석봉과 함께 쭉 짝을 이루면서 광주 청년운동을 지도하고, 강석봉으로서는 조선공산당 3차 중앙위원이고, 김재명은 4차 중앙위원입니다. 그러다가 고문으로 옥사합니다.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한 10페이지짜리 글은 있어야 합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는 광주가 해야 되고 전남이 해야 됩니다. 왜? 이건 서울사한테 맡길 일이 아니고. 근데 지금도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대단히 강석봉, 김재명, 강혜석, 장석천 이런 광주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들여다볼 때 첫째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쓸 수가 없고, 읽으면 청소년한테 읽힐 만한 그런 글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절대적 자료의 빈곤. 저는 결코 자료의 빈곤이라 보지 않습니다. 후손들이 자료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의 무관심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중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광주 출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기념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바로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929년 저 위대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참고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광주만의 사건이 아니고요, 전국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만주 사해까지 퍼진 대규모 거적적인 독립운동이었고, 그 독립운동의 진원지, 시발지가 광주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을 우리 역사에서 위대한 민족의 역사라고 자부하듯이 제2의 3.1운동이 광주학생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1운동을 대표한 3.1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이끈 최소 3.3일은 우리가 기록하고 우리 머릿속에 외워둘까 합니까?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아까 지금 광주 거보의 정치적 주진 송호, 또 흥학관의 주인 최상현, 저 광주 청년회의 리더였던 강석봉, 김재명, 강혜석, 장석천, 강영석, 강서원, 이런 분들이 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이끈 33년의 대표였다라고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이끈 조직 성진회와 독서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이름도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 광주일고를 다니면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산보를 주로 광주일고 교정 옆에 있던 지금 서 있는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무의 뜨락을 많이 걸었습니다. 이제 거기 가면 이제 탑 비문이 이렇게 써져 있죠.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 짧은 명규가 해마다 700명의 학생들한테 가슴에 심장에 새겨져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광주일고 출신들이 서울로 그다음 대학으로 가가지고 이 민주화운동을 이끈 주역으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비문 보면, 비문 위에 청동 부주상이 있거든요. 청동 부주상. 젊은 학생들이 막 스크럼 짜고 데모하는 그런 장면을 청동으로 생각했는데, 하도 코를 많이 부벼갖고 코가 반질반질해요. 청동 부주상은. 근데 그 얼굴의 이름이 누군지를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이 데모 스크럼 짜고 하는 그 장면을 부주로 그렸는데, 그 얼굴, 코에다가 코를 하도 많이 손을 대갖고 코가 반질반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동 부주상의 주인공들이 누구였는지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어느 선생도, 선배도 저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뒤져보니까 성진의 16인, 성진의 16인입니다. 그 대표가 왕제일, 장제성, 문승수, 정우채 이렇게 쭉 나갑니다. 문승수 어르신은 농고 출신이고요. 완도 출신입니다. 정우채 선생은 나주 출신인데요. 제일 막내였어요. 제일 막내. 세상에 중학교 1학년이 성진에 가요 합니다. 대단하죠. 형들은 다 중학교 5학년. 왕제일, 장제성 중학교 5학년일 때 중학교 1학년이 앉아있고요. 저 왕제일 선생이 해방 후에 산수동 꼭대기에서 가난한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1962년도에 타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수동에 왕제일 선생이 있었고, 동명동에 정우채 선생이 있었나 봅니다. 왕제일 선생이 신문사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정우채 선생의 집에 들려서 각각 담소를 나누고 집에 갔다는 이야기를 최근 유족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저 왕제일 선생이 성진을 창립하기까지는 꽤 깊은 가족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황현이죠, 황현. 이 황현 선생이 왕제일의 아버지의 스승이었습니다. 왕제일 아버님 왕수환 왕경환인데요. 큰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를 가르칠 분이 황현입니다. 따라서 황현의 그 맑고 깨끗한 선배 정신이 아버지, 큰아버지를 통해서 왕제일한테 전달되었을 거고요. 자, 더 재밌는 것은 황현의 스승은 누구냐? 왕제일의 증조부하고 조부님이 황현의 스승이었습니다. 왕제일의 증조부 선생이 왕석보 어르신이고, 조부 어르신이 왕사각 어르신인데, 대단히 탁월한 구례의 은자, 구례의 시인, 구례의 선비, 아무 이름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공부하고 농사짓고 시를 쓰고, 그리고 제자를 키우고 그러고 가신 분. 이분들 밑에서 나오신 분이 황현이고요. 다시 황현이 또 이분들 손자를 또 자기가 가르친 게, 스승과 제자가 서로 새끼 죽 꼬듯이 이렇게 엮어가다가 그 밑에 나오신 분이 왕제일 씨고요. 왕제일 씨가 성진이 만들고요. 왕제일과 정우채도 다 선비 출신의 가족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므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주학생 독립이 끝나고 광주학생 독립 운동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다시 전라남도의 농민운동에 들어갑니다. 1930년대 완도, 해남, 장흥, 보성, 강진, 한평, 우리 남도 일대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농민운동이 전개됩니다. 그 농민운동의 주역 대표자들이 김홍배, 황동윤, 이경 이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백영엄 목사님인데요. 저를 키웠던 분인데요. 이분이 40년대 신사참배운동 반대했고요. 조아라 선생님 잘 아시죠? 우리 광주의 어머니라죠. 이 백영엄 조아라가 아까 최웅종 선생이 키운 최웅종의 사실상 양아들 양딸 같은 그런 격이었습니다. 최웅종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백영엄 조아라고요. 이분들이 1960년 70년 광주의 청소년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저도 그 한 당사자입니다. 윤윤경은 보성에서 어린 친구들 한글 가르친 교육운동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정률성 양림동에 그 화순에 가서 생각했대요. 잘 만들었대요. 중국 14억 인민들이 그 이름을 잃지 않고 중국 14억 인민들 가슴에 새겨진 우리 광주의 아주 자랑스러운 인물 정률성 대표가가 연안성입니다. 연안성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자, 이상으로 호남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책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